메탈 히어로 시리즈 중 하나이자 5번째 작품이다. 1986년 4월 7일부터 1987년 3월 9일까지 TV 아사히 계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전 44화가 방송된 작품이자 작중에서 주인공이 변신하는 히어로의 명칭으로 스필바디라는 명칭은 영화감독 스필본 스필버그에서 유래했다. 맑은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와라 제국 수호신인 와라. 와라를 위해서 와라 제국은 맑은 물을 찾아 여러 행성을 멸망시키고 스필반의 고향인 크린성을 멸망시킨 이후 급기야는 맑은 물을 가지고 있는 지구를 정복하려는데 멸족 위기에 처한 크린성의 생존자들은 거대 모선에 탑승하여 생존을 도모한다. 하지만 긴 여정 중에 식량과 물은 성인 한 명이 생존할 수 있을 만한 양밖에 남지 않게 되고 생존자들의 리더는 한 명이라도 살려서 크린성의 미래를 맡기자고 생존자들에게 제안한다. 그의 스필반의 어머니는 성인 한 명분의 식량이면 아이 2명을 살릴 수 있으니 어린 스필반과 다이아나에게 크린성의 미래를 맡겨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다. 그리하여 잔존한 크린성인들은 자신들을 희생하여 어린 스필반과 다이아나를 초시공 전투모함 그란 나스카에 태우고 마지막 희망인 지구로 보내게 된다. 둘은 지구로 오는 도중 그란 나스카의 냉동 수면 시스템으로 성인이 되어 인간을 초월한 스필반으로 변신해 지구를 지키게 된다.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된 메탈 히어로 작품으로 사이보그 스필반이란 제목으로 비디오로 출시되었다. 슈퍼 전대 시리즈와는 다른 메탈릭한 슈터, 다양한 무장으로 메탈 히어로물만의 매력을 보여준 작품이라 메탈 히어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작품은 알 정도로 평가가 매우 높다. 초기 프로그램 타이틀 후보로는 메탈맨, 대시공 전사, 스탈론 등이 꼽혔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메탈 슈터와 주인공 직의 메카닉, 거기에 주인공이 변신콜을 외칠 때 해설, 나레이션 등 기본적인 형식은 우주영사 시리즈의 포맷을 따르고 있다. 본작의 기획사에서는 과학적인 고증을 강조하는 것을 컨셉으로 내걸고 있어 작중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해설이 삽입되는 등 시청자들에게 과학의 흥미를 갖게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투기계인이라고 하는 메탈 히어로 시리즈 개시 이후에 최초의 로봇 게인이 등장하고 있어서 기계적인 디테일 표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샤이드에서 싸우는 히로인에서 영향을 받아 JAC 소속 스미카와 마코토의 변신전 액션도 이 작품에 빼놓을 수 없는 백미이다. 그리고 메탈 히어로 사상 최초로 변신 히로인의 등장은 남성 팬뿐만 아닌 여성 팬들에게도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본작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질적인 효과음이다. 원래 메탈 히어로와 슈퍼전대는 오이즈미 음역의 효과음을 공유했는데 메탈 히어로 시리즈 중에서는 유일하게 스필반만 피제 사운드가 참여했다. 이 회사의 대표적인 참여작이 건담 시리즈, 용자 시리즈와 엘드란 시리즈와 같은 로봇물, 드래곤볼인데 대부분 로봇물로 익숙한 효과음들이라 스필반은 실사 특촬임에도 효과음 때문에 용자 시리즈와 굉장히 싱크로가 높다. 스토리 면에서는 샤리반을 참조해 주인공 책의 비극성을 강조한 인간 드라마를 보다 심도 있고 깊게 들어간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다른 작품에서는 프로그램 중반에야 그려지는 적 조직 내부의 모습들도 초기부터 전개되고 있으며 첫 회를 시작으로 한 서브 타이틀 다이애나가 히프레스를 자랑으로 하는 상징적인 묘사 등 비밀전대 고레인저와 같은 코믹한 요소도 작중의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시리어스한 초중반을 지나 후반에는 코믹하면서도 사회 풍자성이 강한 에피소드도 많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최고 시청률 외에는 모두 거품인 작품이자 메탈 히어로 시리즈의 쇠락을 불러온 작품으로 꼽힌다. 이 작품은 각본과 우에하라 쇼조의 20주년 작품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합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었다.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해 토에이에서도 작정하고 밀어주기로 했고 그 편애와 차별은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우선 할당된 예산부터가 엄청났는데 본작은 와타리 히로시, 모시나가 나오미, 소가 마치코 등 당시로서는 꿈의 조합이라고 보일 정도의 초호화급 캐스팅이 이루어졌다. 출연만으로도 특촬물의 시청률을 좌우할 정도였던 와타리 히로시, 우주영사 샤이다에서 여영사 애니로 등장해 엄청난 인기를 얻은 모리나가 나오미, 전자전대 댕즈맨과 태양전대 선발칸에서 해드리완 여왕으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 소가 마치코의 캐스팅은 특촬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이로부터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해외 로켓을 통해 화려함을 뽐냈으며 그 시절의 기술력으로는 돈을 퍼먹는다고 할 정도로 제작비가 비쌌던 하이테크 크리스탈 슈트를 촬영용, 액션용 등 여러 벌이나 제작했다. 적 조직의 전투기계인이나 간부의 슈터질도 높았다. 음악은 당시부터 이미 거물이던 와타나베 추베이가 담당했고 주제가에도 미즈키 이치로를 기용했다. 토에이는 전격전대 체인지맨의 인기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슈퍼전대 시리즈가 아닌 시공전자 스필반을 밀어주기로 한 것인데 이는 전작인 거스 특수 자스피오닉, 결과적으로는 전격전대 체인지맨에겐 뒤졌으나 우주형사 시리즈로 가면라이더 시리즈를 완전히 대체했던 메탈히어로 시리즈는 토에이의 가장 많은 제작비를 받고 있었던 간판 시리즈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자스피온의 바로 전작품인 우주형사 샤이다의 거대 모함인 바빌로스는 그 이전작 우주형사 샤리반의 거대 모함 그랜드 버스에 비해 306%라는 경이적인 매출을 달성했기에 토에이는 여전히 메탈히어로 시리즈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시공전사 스필반은 상술한 화려한 행보가 무색하게 모든 게 꼬이고 만다. 너무 큰 스케일로 제작하다 보니 촬영 기간이 길어져 당초 계획했던 해외 로켓 촬영이나 오키나와 촬영까지 취소해야 할 정도로 시간적인 압박에 시달렸고 그 여파로 슈퍼전대 시리즈의 제작에도 공백이 생길 상황이 되자 토에이는 전격전대 체인지맨의 방영을 한 달 연장하고 후속작인 초신성 플래시맨의 방영 시기를 미루고 만다. 초신성 플래시맨은 대작의 후속작이라는 핸디캡을 하는 것도 모자라 같은 회사의 경쟁자 때문에 예상과 방영 스케줄에 문제가 생기는 등 심한 악재를 떠안고 시작했던 것이다. 문제는 완구에서도 나타났다. 대형 포미니카급 초하급으로 제작하려고 했던 초시공 모함 그란나스카는 로봇 형태인 컨베 포메이션을 완구에서 구현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계속 발매가 미뤄지게 된다. 작중에서도 중반 이후인 28화에서나 겨우 등장할 정도였으며 완구 판매의 가장 중요한 메인 메커 완구인 그랜나스카가 엉망이 되자 초신성 플래시맨에 플래시 타이탄을 등장시켜서 완구 매출을 올리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초신성 플래시맨은 그로 인해 반사 이익을 얻었다. 결국 그란나스카는 초합금은 고사하고 DX로 간신히 발매되었으나 엉성한 프로모션과 사출사액 때문에 주 시청자인 어린이들에게 외면당했다. 우주형사 샤리반의 주역 샤리반과 전작 거스특수 자스피온의 매력적인 게스트 캐릭터 부메랑을 연기한 와타리 히로시는 본작에서 주연 스필반으로 출연해 뛰어난 연기와 액션을 보여주었지만 겉법 문제로 오히려 자스피온의 부메랑보다도 못한 애매한 주역 캐릭터라는 악명을 얻어버렸고 모리나가 나오미가 연기한 헬 바일러는 초반 매우 높은 평가를 얻었으나 아곤으로 합류하자 헬렌 레이디가 되어 다이아나와 구분도 안 가는 슈트를 입는 등 최악의 수를 두었다. 이는 스토리에도 악영향을 미쳤는데 헬렌이 동료가 된 후 작중에 흐르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유야무야되어 후반부의 전개가 이상해졌고 샤리반의 군사 레이더를 방불케 하는 요우키는 뜬금없이 등장해 와라의 간부가 되고 아무 관련도 없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 5화 만에 퇴장하는 이상한 행보를 보였다. 마지막에 유령이 된 길로틴을 보며 시청자들은 의외의 전개와 결말을 기대했으나 스필반의 엔딩은 모두가 인정하듯 참혹했고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훌륭한 캐스팅, 유명한 각본과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도 이런 기대 이하의 작품을 만드는 게 이상할 정도다. 이 작품은 최고 시청률 16.6%를 기록하며 메탈히어로 시리즈 최고 시청률 4위라는 타이틀을 획득했으나 평균 시청률은 11.2%로 전작 거스특수 자스피온의 11.8%보다도 낮았고 당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은 초신성 플래시맨의 평균 시청률 12.3%에도 미치지 못했다. 완고 판매는 초신성 플래시맨이 시공전사 스필반을 압도했고 스필반의 실패로 다음 작품인 메탈더의 제작 예산은 부활한 가면라이더 시리즈와 슈퍼전대 시리즈 쪽으로 예산이 할당되었고 그 덕분에 후속작인 초인기 메탈더는 초반부터 예산 부족에 허덕였다. 이로 인해 스필반은 후대 작품에서도 언급이 거의 되지 않았고 와타리 히로시는 자신의 대표작으로 샤리반 등을 꼽는 경우는 있지만 스필반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모리나가 나오미 역시 자신의 대표 배역을 우주형사 샤이다의 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변신까지 하며 히어로로 싸운 스필반의 언급은 거의 없는 편이다. 결론적으로 시공전사 스필반은 투자 비용과 시청률, 완구 판매율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종합해보며 투자 대비 최악의 결과를 낳은 작품이었다. 화려한 캐스팅, 유명한 각본과 막대한 예상 등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상업적 결과와 작품성 둘 다 놓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스필반 일행은 결국 여왕 판도라를 물리치고 와라 기성이 파괴되면서 와라 기성에 장치되어 있던 시공 장치의 영향으로 크림성으로 돌아오는데 크림성의 정체는 바로 1만 년 후의 지구였다.
현재 크린성에는 스필반이 파괴한 와라기성의 건물 파편이 있었고, 여왕 판도라와 벌였던 최종 격전에서 사망했던 스필반의 아버지와 와라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피난 생활을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묘사되는 스필반과 다이아나의 어머니가 생존하여 스필반 일행과 재회하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 크린성은 와라 제국이 사라진 크린성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말은 결국 스필반은 과거의 크린성인 지구로 돌아가 와라 제국을 멸망하게 하고 미래에 존재하는 크린성을 지켜냈다는 말이 된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